우선 이제 우리가 역함수는 어떤 정의역 x랑 공역 y에 대해서 이렇게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을 시켰잖아, 우리가 함수는. 그쵸? 이렇게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를 그냥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이렇게 대응할 때 함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그 y에 대응했던 원래의 x를 찾는 과정, y에서 x를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잖아요. 이거를 f의 역함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수 자리에다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준다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는 f의 인버스라고 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함수라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거꾸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한다고 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y는 뭐였어? y는 f면 y는 뭐였어요? fx잖아요. 네. 그치? 네. 그럼 이거를 y를 이제 다시, 이거는 x를 y에 대응시킨 거고, 이제 y를 다시 이렇게 x에 대응을 시키려면 뭘로 바꿔야 돼? x는 f의 역함수 인버스 y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뭘 뜻하냐면 어떤 이제 y는 fx라는 함수가 그 a, b를 지났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f의 a가 b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y 값이 b였잖아요. 그럼 반대로 f 인버스 b는 a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의 2가 3이었다. 그러면 f 인버스 3이 2가 돼야 된다 이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들 중에서 자, 여기가 뭐 1, 2, 3, 4, 5, 6 또 자, 이렇게 가는 함수들이 있어. 이거를 자, 그러면 뭐 1이 4에 대응하고 2는 6에 대응하고 3도 6에 대응했다. 뭐 이거는 그 다음에는 1은 5에 대응하고 2는 6에 3은 4에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자, 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네는 역함수가 없겠죠. 왜 그러겠어? 자, 역함수가 없는 이유는 일단은 보면 우리가 역함수도 함수잖아요. 역함수도 함수인데 y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잖아. 그러면 함수가 되려면 y 값에 있는 어떤 값들도 x에 딱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되죠. 대응하지 않는 게 있어도 안 되고 2개 이상 대응해도 안 돼. 근데 여기서는 5가 대응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6은 2개 대응해 버렸잖아.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지 않아도 안 되고 2개 이상 대응해도 안 되는 거니까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1대1 대응이어야만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처럼 1이 5에 갔고 2가 6에 갔고 3이 4에 갔잖아요. 그럼 반대로 역함수는 4는 3에 올 거고 5는 1에 갈 거고 6은 2에 가겠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역함수를 이제 그 성질을 좀 봐보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에 대해서 우리가 역함수의 또 한 번 역함수를 구하면 뭘까요? 이거는 역함수면은 4가 3에 대응했잖아. 그럼 4가 3에 대응하는 거예요. 역함수면 다시 3이 4에 대응하는 관계가 되죠. 또 5가 1에 대응했다가 1이 다시 5에 대응하는 거. 6이 2에 대응했다가 다시 5를 6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원래 함수 그대로 나오겠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함수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하면
봐봐. 1이 5에 대응을 했어. 그러면 5는 1에 대응을 하죠. 합성을 하면 그러면 합성함수에다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그냥 1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겠어요? 2가 6에 대응했다가 6이 다시 2로 왔어. 그럼 다시 2가 나오는 거죠. 3이 4로 갔다가 4는 3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합성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항상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F 역함수 합성, F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항등함수를 보통 I라고 써서 나타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역함수 이렇게 성질이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좀 봐보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랑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이렇게 있어요. x, y, z였잖아요. 자, 그러면 x를 y에 대응시키고 y를 z에 대응시켰을 때 이게 이제 그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뭐였어? x에서 z로 가는 함수가 g 합성 f였죠. 네. 알고 있죠? 이게 g 합성 f였는데 그러면 반대로 z에서 x로 오는 함수를 뭐라고 하자라는 거야. 이 g 합성 f의 인버스겠죠. 역함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g 합성 f의 역함수가 뭔지 하고 보니까 어떻게 와야 돼? 이 z에서 y로 오고 y에서 x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알겠어? z에서 y로 오는 것은 g의 인버스고 y에서 x로 오는 건 f 인버스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에 옷을 입어. 그러면 내가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뭐 코트를 입든지 외투를 입든지 하잖아. 그럼 벗을 때는 어떻게 해? 코트를 벗고 티셔츠를 벗어야 되잖아요. 나는 그냥 그 순서를 따르기 싫다 해갖고 티셔츠 먼저 벗으면 가능해? 가능은 하겠지. 어떻게든지 되긴 하겠지. 코트가 찢어들든지 뭐 티셔츠가 찢어들든지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잘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서대로 이렇게 거꾸로 x에서 y로 간 다음에 y에서 z로 왔으면 z에서 x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z에서 y로 온 다음에 여기 이제 y에서 x로 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는 거 풀어주면 반대로 f가 앞으로 와요. 알겠어요?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에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마지막은 아니야.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방금 아까 어떻게 했어? x가 그러니까 y가 fx였으면 y가 fx였으면 예,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역함수로 바꿔주려면 일단은 x에 관해서 푼다 했죠. x는 f 인버스 y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함수는 항상 x에서 y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변수가 x가 변하고 그것에 따라서 y값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놔두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x랑 y의 관계 자체는 똑같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x랑 y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y는 f 인버스 x라고 뭐 어떻게 한 거야?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x를 넣어서 이렇게 서로 바꿔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y가 뭐 5x-3이라는 이런 1차 함수가 있어요. 1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저기잖아요. 그 1대1 대응이잖아요. 모든 실수에서 1대1 대응이니까 요걸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x에 관해서 풀어준다고 해. 그럼 5x는 y 플러스 3이라서 이제 x는 뭐예요? x는 5분의 1 y 더하기 5분의 3이겠죠. 이렇게 x에 관해서 먼저 풀어준 다음에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는 x를 넣는다고 해. 그래서 y가 뭐가 돼요? 5분의 1 x 더하기 5분의 3이지.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얘네들의 이제 그래프를 봐보면,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1대1 대응을 처음 배울 때 얘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문제에서 나왔을 거야.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1대1 함수는 공역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1대1 대응이 되기도 하고 1대1 함수가 그냥 되기도 하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역을 그냥 실수 전체로 줬으면 1대1 함수라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냥 우리 마음대로 공역을 양의 실수 전체라고 하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어떻게 했어? y 대신에 x를 넣고 x 대신에 y를 넣었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뭐가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다라는 거야? y는 f 인버스 x 뭐야? 역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항상 원래 함수가 있고 걔네들이 역함수를 구했을 때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y는 fx하고 y는 f 인버스 x하고의 교점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교점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어. 이전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있어. 응? 자, 그러면 역함수 그래프 그려주면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럼 이 교점은 항상 어디에 있을까? 얘네들이 어디에 대한 대칭이에요?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y는 x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점은 항상 어디에 있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y는 fx라는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봐라. 예, 교점의 좌표를 찾아봐라 그러면 이거 역함수 일일이 식을 다 구해야 되겠어?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 fx는 x 이렇게 놓고 이 방정식 풀어서 교점 여기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또 아니겠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뭐냐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fx의 그래프가 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fx라는 그래프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응?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 이거 역함수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켜보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와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교점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랑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 이렇게 세 점에서 나오잖아. 자, 그래프를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두 점은 어떤다라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응? 거기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림을 좀 그려다 보면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